그다음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워킹을 해서 홀리데이를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1995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협정국가 체결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각 국가에서 하고 있고, 또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초창기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비를 좀 물어보자, 내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많이 뒀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모든 학생, 거의 이제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경력 또는 스펙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워킹홀리데이를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전환기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호주와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무제한입니다. 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비자를 신청해서 그 비자 서류가 합격이 되면 가는 겁니다. 또는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일본,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쿼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이제 경쟁률이 세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체국에 문이 열리면 한 2, 3분 만에 다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걸 다 아실 텐데, 워낙 경쟁률이 세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8년도부터 됐어요. 그래서 2,000명 서로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쟁률이 세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외국민 등록, 그 다음에 숙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곧 나가실 분들한테는 유용하겠지만 아마 좀 향후 몇 년 있다가 나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매뉴얼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눠준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외국민 등록을 하자, 이런 부분은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하자라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한국 내에서도 사실 저희가 이사를 간다, 대전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프랑스로 간다, 그럼 여러분들의 거주지를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 정부나 외교부나 다른 이제 정부기관에서 여러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서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거주지가 확실히 되면 그때 이제 재외국민 등록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문제가 발생할 때 또한 제 대사관으로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은 이제 그 관에 연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막상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을 사실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현지에서도 이제 필요한 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입을 해두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외국민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그 워킹홀리데이로 나가는 친구들은 민간 외교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한국을 보는 셈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하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워킹홀리데이 초창기에 이제 호주에서 이제 벌어난 해프닝이었는데, 우리 친구가 호주의 법에 대해서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를 했겠죠. 근데 천연기념물을 낚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본인은 솔직히 그런 악의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게 법령을 어긴 거가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고 나가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이제 받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터부시하는 거라든지 그쪽에서 이러한 거는 법령상 그러니까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그 숙지를 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번 외에는 다시는 프랑스에 안 올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하시지 마시고 이제 프랑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간 외교관이라는 걸 늘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법을 따르라 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 지식인들이고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전 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출장을 이제 프랑스로 다녀왔는데 여러 유관기관들을 방문을 했어요. 뭐 코트라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대사관도 방문을 하고 학교 뭐 방문을 하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프랑스에 올 때는 반드시 좀 불어를 공부를 하고 와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제 저도 좀 이렇게 겪은 바인데 저는 불어를 못 하거든요. 불어를 못해서 이제 저희 이제 통역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는데 불어를 못하니까 저도 모르게 당하겠더라고요. 이게 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어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제 와서는 안 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많이 느끼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프랑스 워킹홀리데이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열심히 불어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쪽 문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취업의 기회도 훨씬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서부터 열심히 불어 공부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지갑을 분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정확하게 말하면 지갑을 도둑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잃어버렸으면 본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실수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도둑을 맞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이제 이게 행정이 저희만큼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사관하고 뭐 프랑스 경시청하고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전체 이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도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 친구가 12월 달에 이제 비자 만료일인데 지금 그것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랑스에 워킹홀리데이로 가실 때는 여권 안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복사를 좀 해두세요. 여권 앞면 4번하고 그 다음에 비자 4번을 반드시 복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는 이 비자 4번하고 여권 원본을 반드시 이제 따로 분리해서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실 때는 비자 4번만 가지고 나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비자 4번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원본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을 갈취를 당하고 도둑을 맞으니까 이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4번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져서 이 친구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 간지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자 유효기간도 주의를 해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직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요새 화두죠. 구직은 한국 청년들도 힘들고 해외 청년들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프랑스에서 구직을 이제 해서 한번 1년간의 프로그램을 잘 수행을 하고 오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구직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불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전제로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하십시오. 예, 고용계약서를 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용계약이 끝났을 때는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고용계약서를 맺기 전에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확인해 고용주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따가 저희 이제 그 프랑스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 구직을 할 때 그 프랑스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맺은 양해각서가 있습니다. 그 사본을 출력을 해서 가면은 이제 보통의 프랑스인들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학생 비자에 대한 인식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법적인 취업인지 불법적인 취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 이런 양해각서를 같이 첨부해서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이 취업하기에 훨씬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이 더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식이죠. 사실 이제 프랑스로 향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목적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이제 맞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3,000명, 그러니까 전체 워킹 홀리데이로 해외로 나가는 인원이 53,000명입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53,000명 중에 거의 4만 명이 호주로 나가요. 예, 나머지 13,000명은 쿼터를 채워서 나가는 다른 국가들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호주를 많이 나가는데 그 친구들을 대부분 보면 그냥 현실 도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잠깐 한번 떠나보자 해서 호주로 갑니다. 그럼 호주로 이제 가서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인사회에서 있다가 오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예,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준비 없이 간다는 것은 아무 효과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1년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을 다른 국가에서 그렇게 허비하고 오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떠나겠다라고 결심이 서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왜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위해서 내가 불어 공부를 어느 정도를 하고 가야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 해서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 취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짤 때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러시면은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사실 저희 이제 이 모든 사업이 다 정부 예산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내신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험이 닥쳤다 이러면은 이거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대사관으로 연락하십시오. 대사관에 이런 이제 그 사건사와 관련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그 사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화나 이런 민원 대응에 좀 퉁명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급박한 상황을 대사관에 먼저 알리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친지에게도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험에 처했다 이러면 충분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에 가면 연락을 끊지 마십시오. 예, 이제 그 자유롭잖아요. 해외로 나가면 부모님의 간섭도 없고 이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저기 이제 좀 그 프랑스 남부지방으로 여행을 좀 다녀오겠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어디를 갈 때는 꼭 한 통 부모님한테 전화를 주세요. 엄마 저 지금 어디로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이런 전화 꼭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사관이나 외교부로 전화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저희 아들 또는 딸이 지금 일주일간 연락이 두절이 됐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대사관도 그렇고 외교부에서 그렇고 이제 소멸력이 떨어지겠죠. 이 친구가